배가 격자선에 왔을 때 세팅을 해주고 라이브 포토를 켜준 뒤에 이왕 나오는 거 소나무 실루엣도 역광으로 나오게 해주고, 안녕하세요, 시우입니다. 이번에 포항에 있는 한 독채 펜션에서 내부 인테리어 촬영 문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 때문에 포항에 내려와 있는데요. 이왕 포항까지 멀리 내려오는 김에 포항에 정말 예쁜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곳들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해드리고 여러분들 좋아해 주시는 아이폰 출사 영상도 같이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바리바리 챙겨서 내려왔습니다. 사실 내일 내려오는 일정이었는데 이왕 또 내려오는 김에 언제 포항까지 내려와서 또 캠핑을 해보겠나 싶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캠핑을 해서 즐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태안 캠핑 출사 영상에서도 예쁜 풍경 많이 보여드렸죠. 이번 촬영에는 특별히 도와주는 친구도 같이 와서 이전까지 보여드렸던 출사 영상과는 다르게 훨씬 더 다양한 화면으로 출사 영상 그리고 풍경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진 노지 캠핑장에서 하루 자고 본격적인 여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간단한 하루 캠핑을 마치고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포항에 있는 울루와투 비치 하우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뒤로 수영장 있는 거 너무 좋고, 아까 보니까 노천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햇살도 잘 들어와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톤의 숙소예요. 약간 외국 동남아 좋은 독채 숙소에 놀러 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곳에서 본업인 인테리어 촬영을 이어가고 남은 2박 3일 동안 이 숙소에서 머물면서 포항 여행을 할 예정이고요. 요새 독채 숙소도 많이 가시잖아요. 독채 숙소 같은 데 갔을 때 어떻게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지, 또 비싼 돈을 들여서 독채 숙소에 간 만큼 어떻게 예쁜 숙소의 풍경을 남겨올 수 있는지도 말씀드려 볼 예정입니다. 네, 저는 오늘 하루 동안 캠핑 마치고 독채 펜션에 도착해서 내부 인테리어 촬영을 어느 정도 마치고 이제 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하루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되는 게 없는 하루였거든요. 촬영 빼고. 왜냐면 아침에 캠핑장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다가 손을 대었고,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도 여기 주차를 하다가 약간 작은 단독 사고가 나가지고 차를 수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제가 한 1년 전에 봤던 되게 인상 깊은 말이 있는데,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태도가 기분이 되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행에 비춰서 얘기를 하면 이미 벌어진 이 화상이나 사고 때문에 앞으로 여행에 있어서 이 부정적인 태도를 가져갈 만한 이유가 충분한데, 그거는 너무 큰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내가 바꿀 수 있는 태도는 변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 훈련을 여태까지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되게 여러 가지 생각에 조금 기분이 안 좋긴 하지만 내일은 다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려고 그 말을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줄 예정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출 요가도 할 거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갈 거고 제가 좋아하는 아이폰 출사도 떠날 예정입니다.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릴게요. 빨리 자야겠습니다. 너무 졸려요. 지금은 새벽 5시입니다. 일출 사진을 찍을 때 당연하게도 해가 뜨는 방향을 바라보고 찍으면 예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나침반을 켜서 어디가 동쪽인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쪽이 동쪽이 아니고 이쪽이 동쪽이더라고요. 확실히 해가 지금 저쪽에서 뜨고 있죠. 여기가 요가하는 매트인데
최대한 저쪽이 나오게끔 세팅을 하고 사진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영상도 그렇게 촬영해 볼게요. 지금은 아침 9시 정도인데요. 플로팅 조식을 한번 해 먹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간단한 토스트랑 얼그레이 밀크티 만들어서 플로팅 조식 사진도 예쁘게 찍고 맛있게 먹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완성한 플로팅 조식을 어디에다 놓고 찍을지를 정해야 되는데, 당연히 수영장 물 위에 올려놓고 찍을 건데 어디에 어떤 위치에 그리고 어떤 뷰로 찍을지를 미리 정해놓고 올려놔야 될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컨트롤이 잘 되는 피사체는 아니기 때문에 미리 정해놓고 최대한 그곳에 올려놓고 찍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봤는데 여기가 바다뷰여서 바다뷰랑 같이 나오면 예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햇빛도 잘 들어오고 우드 감성이 있는 곳에서 바닥에 있는 패턴이랑 같이 찍으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햇빛 잘 받으면 음식은 무조건 이쁘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위치를 잘 잡아주고 위에서 탑뷰로 잘 찍어줄게요. 격자선이 위치하는 지점에 이 주인공인 플로팅 조식이 오게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인물사진 모드로 사물을 찍을 때 가끔 스튜디오 모드로 돌려주고 찍어도 봅니다. 피사체를 좀 더 밝게 표현해 주기 때문에 더 예쁜 사진을 건질 확률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 이가리다 전망대라는 포항의 관광지 중에 하나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다들 저 전망대 끝까지 가서 뭐 바다 사진 찍고 셀카 찍고 하세요. 저도 뭐 그런 사진은 안 찍진 않을 거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남들이 다 찍는 사진 안전하게 찍어 놓고 주변 천천히 돌아보면서 저만의 시선이 담긴 사진도 좀 찍어 보려고 해요. 여기에서는 이 청량한 바다 색감 가운데에 돌이 있고 그 돌 때문에 파도가 부서지는 모양이 또 예쁘게 느껴져요. 이렇게 플랫한 어떤 배경 피사체에 포인트가 되는 피사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포인트 피사체를 가운데 배치해주면 딱 시선 집중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사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사진도 찍으면 예쁠 것 같아서 촬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바다에서는 저 등대가 저는 포인트 피사체로 느껴져요. 당연히 멀리 있기 때문에 3배 확대를 해줘야겠고요. 제가 보통 포인트 피사체를 가운데에 놓고 찍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가운데에 놔도 물론 좋지만 옆에 있는 빨간색 등대 같은 거라든지 다른 건물들이 시선을 빼앗는 것 같아서 좀 극단적으로 오른쪽으로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에 놓고도 찍어보고 3분할 법 지켜서 바다가 꽉 차게 3분의 2를 배치해주면 시원한 바다 색감도 사진을 보는 사람이 느낄 수 있고, 포인트 피사체가 등대로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심심하지 않고 재밌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창조적으로 남들과 다른 사진을 찍고 싶고 좀 디자인적인 사진을 찍고 싶을 때 패턴을 찾으라고 말씀해 드렸는데요. 저는 이 나무에 열매처럼 나 있는 줄기 부분이 패턴처럼 느껴져요. 패턴을 찍을 때는 되도록 망원으로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불필요한 피사체도 날아가고 왜곡도 줄어들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사진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밝기를 살짝 낮춰줘서 저 나무 줄기 부분이 더 돋보이게 해줄 거고요. 원하는 패턴을 잘 맞춰준 다음에 사진을 찍어줄게요. 저는 이 푸른색 하늘과 나무의 초록색의 대비도 좋고 이 나무의 모습도 예뻐서 사진을 촬영하고 싶은데요. 그냥 이렇게 촬영하면 뭐 모두가 찍는 일반적인 사진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좀 특이하고 예쁜 피사체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 달이었어요. 딱 좋은 위치에 달이 있는 것 같아서 격자선이 위치하는 지점에 달이 오게 해주고 소나무의 모습도 잘 보이게 해준 다음에
찍어줄게요. 만약에 이 여백에 달이 없었다면 되게 심심한 사진이었겠죠. 그리고 여백을 왜 이렇게 많이 줬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달이 있으니까 구성도 있고 심심하지도 않고 예쁘기도 한 사진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저는 좀 자리를 이동해서 포항에 있는 스페이스워크라는 또 다른 관광 명소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제 뒤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구조물이 돼 있고 원래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데 오늘은 휴무일이어서 관람이 막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구조물도 예뻐 보이고 좀 특이한 것도 있어서 잘 찍으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빛이 저랑 마주보게 되어 있어서 그림자가 뒤로 져 있습니다. 보통 저는 풍경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찍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휘사체가 지금 저처럼 빛을 받아야 밝게 표현될 수 있고 어둡게 표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구조물을 찍을 때 오히려 역광으로 찍으면 그 구조물이 실루엣으로 보여서 더 멋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리를 반대편으로 옮겨서 역광을 찍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역광으로 왔어요. 확실히 이렇게 찍으면 이 구조물들이 역광 실루엣으로 보여서 더 멋있어 보이죠. 이왕이면 해를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해의 위치도 좀 조절을 해주려고 해요. 자리를 좀 옮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가 좀 확실하게 이렇게 기둥 사이로 나오게끔 해주고 1배로는 좀 심심한 감이 있어서 2배로 과감하게 촬영을 해주고 이왕 나오는 거 소나무 실루엣도 역광으로 나오게 해주고 격자선이 위치하는 지점에 해가 위치하게 해준 다음에 찍어주겠습니다. 이왕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거 사람이 저 기둥 중간에 지나갈 때도 하나 찍어줄게요. 훨씬 더 재밌는 사진이 되겠죠? 이곳에서 저는 저 뒤에 있는 지금 나타나고 있죠? 달이 좀 같이 나오면 남들하고 다른 사진을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조물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마음에 안 들어서 3배 확대해서 이 기둥을 날려주고요. 저는 이렇게 하늘을 배경으로 하고 포인트 피사체를 두는 촬영을 좋아해요. 그러면 빈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기분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시간은 6시 53분이고요. 오늘 일몰 시간이 7시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전에 매직아웃 시간을 소개해드렸죠. 일몰이나 일출 전후 30분이 빛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이 딱 매직아웃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 해가 살짝 지고 있는데 그 노을 지는 빛이 보라색 빛으로 예쁘게 나와서 낮에 쨍쨍할 때 찍는 사진이랑 또 다른 하늘색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바다랑 뒤에 보이는 포항제철이랑 그리고 뭐 모래랑 같이 찍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짐벌 겸 삼각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흔들림을 최소화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선 3분의 1보다 조금 많게 바다와 파도가 보이게 해주고 가운데 지점에 포항제철의 건물들이 보이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왼쪽에는 산의 실루엣이 보이게 해줘서 좀 예쁘게 촬영을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라이브 포토를 켜준 뒤에 촬영 버튼을 최대한 흔들림 없이 파도가 있을 때 눌러줄게요. 라이브 포토는 최대한 여러 장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찍어주고 라이브 포토를 장노출로 바꿔주면 고정되어 있는 피사체는 가만히 있고 움직이는 파도는 장노출로 표시가 돼서 훨씬 더 인상 깊은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는 뒤에 포항제철의 야경이 잘 보이는 포항 송도 해수욕장입니다. 저는 야경을 찍으러 왔고요. 사실 아이폰을 비롯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야경 촬영에 조금 불리한 게 있어요. 그래도 요새 많이 야간 촬영 모드가 좋아지기도 했고 조금씩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경을 한번 찍어 볼게요. 3분할법, 제가 안전하게 촬영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3분할법으로 바다 3분의 1 그리고 하늘 3분의 2 정도 오게 해서 촬영을 해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촬영하면 너무 심심한 사진이고 평범한 사진일 것 같아요. 저는 이 환경에서 밤이기 때문에 바다가 새까맣게 보이는데 그 새까맣게 보이는 바다에 비치는 이 조명이 좀 예뻐 보여요. 근데 너무 이 부분만 꽉 차면 무서울 수 있으니까 3분의 1 정도는 하늘과 포항제철의 야경이 나오게 해주고 노출을 꾹 눌러서 고정해 준 다음에 메인 피사체인 물에 비치는
야경으로 잡아줘서 노출을 좀 낮춰줄게요. 그래서 야간 모드 활성화가 되었으니까 숨을 참고 최대한 고정해서 찍어주겠습니다. 네, 포항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거의 새벽 5시쯤에 일어나는데요. 당연히 일출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동해는 멀기 때문에 자주 올 기회가 없어서 동해에 오면 꼭 일출을 보려고 하는 편이고, 포항의 가장 유명한 곳 중에 하나죠. 포미곶에 가서 일출을 찍어보려고 해요. 얼른 출발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3분할 법 지켜서 하나 또 남겨놔주고, 그 다음에 라이브 포토를 켜서 제가 늘 바다에 오면 찍는 것처럼 장노출로 사진을 기록하겠습니다. 해와 손이 격자선에 위치하는 지점에 오도록 위치를 조금 옮겨서도 찍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해가 포인트 피사체가 되게끔 해서 손은 많이 찍어뒀으니까 손은 안 나오게 잘라주고, 해가 가운데에 오게 해서 3분할 법으로 사진도 찍어줄게요. 그리고 지금 바다의 물결이나 바다에 비치는 석양빛이 이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좀 더 분할을 많이 주고, 좀 극단적인 분할을 줘서도 촬영을 해두겠습니다. 이렇게 호미곶에서 가장 유명한 피사체 중에 하나인 손을 안전하게 많이 찍어놨기 때문에 자리를 옮겼어요. 빛이 지금 너무 예쁘고, 그리고 지나가는 배가 너무 좋은 피사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전망대 같은 곳에 올라왔습니다. 원하는 구도를 세팅해두고 배가 원하는 지점에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진을 촬영해 줄 예정이에요. 지금도 해와 바다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윤술이 보이는데, 보통 윤술 사진을 가장 쉽게 접근성 좋게 찍을 수 있는 때가 오후 시간대잖아요. 오후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일출 시간대에 윤술을 찍으려면 일찍 일어나는 용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잘 찍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출 사진을 찍으러 온 김에 윤술 사진도 많이 찍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노란색 빛이. 그리고 여기에 새가 지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도를 세팅해 두고 새가 지나갈 때를 기다리고 찍을게요. 저는 이제 숙소에서 마지막 아침을 먹을 거고요. 아침으로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를 맛있게 만들었는데, 이 햇빛 들어오는 것도 너무 예쁘고 해서 이 마지막 식사 기록을 찍어 보려고 해요. 그냥 보통 이렇게 찍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게 뒤에 논뷰가 보여서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반대로 이동을 했더니 확실히 바다가 더 보여서 아까보다는 훨씬 뷰가 낫죠. 그리고 풀장도 보여서 좀 더 이 파스타 분위기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도를 조절해줘서 이 격자선 위치한 지점에 메인 피사체인 파스타와 음식, 그릇이 나오게 할 예정이고요. 저는 이런 독채 펜션 같은 데 놀러 오시면 꼭 햇빛을 받는 곳에서 음식을 드시길 추천해드려요.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모든 음식은 햇빛을 받으면 최소 2배는 더 맛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인물 사진 모드로 음식 사진 많이 찍으시잖아요. 물론 인물 사진 모드로 그냥 이렇게 찍으셔도 되지만 인물 사진 모드 자체가 뒤에가 흐려지는 모드이기 때문에 저는 이 효과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음식 사진을 찍을 때 인물 사진으로 찍으면 이렇게 위에서 찍는 게 아니라 몸을 낮춰서 이 앞피사체와 뒷피사체가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인물 사진으로 찍는 효과를 최대화해 줄 수 있겠죠. 밥 먹다가 되게 사진 찍고 싶은 장면을 발견했는데, 제가 아까 햇빛 있는 데서 음식을 드시라고 추천해드렸잖아요, 사진을 위해서. 근데 이렇게 햇빛에서 먹다 보면은 좀 예상 못한 피사체를 발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저는 이 와인잔에 비춰지는 빨간색 빛이 되게 예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빛이랑 이 테이블 매트 질감이랑 위에 있는 그릇의 색감이라든지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배치를 좀 마음에 들게 바꿔주고 촬영을 해볼게요. 포항에서의 3박 4일이 지났는데요. 이번 여행은 유독 길게 느껴진 것 같아요. 캠핑도 하고 독채 펜션에 와서 다양한 활동도 하고 또 이곳저곳 많이 사진 찍으러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더 느끼는 것 같네요. 포항에 왔더니 볼 것도 정말 많고 먹거리도 맛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만나는 모든 분들이 친절하고 정다우셔서 좀 힐링을 많이 하고 가는 기분입니다. 숙소도 너무 좋았고요. 사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채널을 운영하고 채널이 이만큼 성장해 오면서 이렇게 협찬도 받아서 좋은 숙소도 소개해드리고 여행지도 다양하게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된 게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인데요. 저는 채널에 올라오는 광고 영상을 포함해서 제 모든 영상들이 구독자분들과 사실 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해주거나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거나 했을 때 그런 것들을 해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 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구독자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 보고 콘텐츠를 생각해 내기도 하고 있고요. 제 채널 즐겨 봐주시는 만큼 더 다양하고 좋은 콘텐츠를 소개해드리는 채널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사방기념공원에서 열심히 계단을 오르고 있는데, 계단을 오르면서 힘들 때마다 뒤를 돌아보면 풍경이 너무 예뻐서 힐링이 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 뒤를 돌아보면서 사진을 찍어볼 예정인데, 여기서도 사진 하나 찍어볼게요. 여기서는 나무가 점점 멀어지면서 어떤 삼각형으로 보이는 부분이 저는 프레임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3배로 확대해줘서 이 나무 부분이 프레임으로 느껴질 수 있게끔, 프레임 속 프레임으로 느껴질 수 있게끔 촬영을 해주고, 밑에 지금 불필요한 구조물이 보이죠. 그래서 위로 올려줘서 불필요한 구조물이 안 보이게끔 해준 다음에 프레임 속 프레임으로 바다 부분이 강조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선이 집중될 수 있도록 촬영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도 프레임 속 프레임이 보이는데 바로 이 나무가 만들어낸 작은 원이에요. 여기에 그냥 찍는 것보다 저는 저 멀리에 있는 집이 예뻐서 이렇게 액자 같은 원형 사이에 집을 두고 찍기로 했어요. 원하는 피사체에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기도 하고 좀 구조적으로 재미있는 사진이 됩니다. 이제 사방기념공원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야말로 저는 근경, 중경, 원경을 촬영하기 가장 좋은 예시가 되는 장소라고 생각하는데요. 가까운 산이 근경이고 중간에 있는 산이 중경이고 멀리 있는 산이 원경입니다. 근데 원경으로 갈수록 산이 약간 흐리게 보이는 게 저는 그림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때 촬영하는데 많은 분들이 촬영하실 때 이렇게 이분할법으로 촬영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야말로 저렇게 뒤에 그림처럼 보이는 산이 있는 만큼 여백을 많이 줘서 하늘을 도화지처럼 활용해 보려고 해요. 저기 예쁜 소나무 부분을 격자선 부분에 위치하게 해주고 3분할법으로 화면을 나눠서 하늘과 산을 배치해주고 촬영 버튼을 눌러줄게요. 네, 이제 이렇게 사방기념공원 정상을 끝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모든 일정이 끝나고 돌아갈 일만 남았어요.
제 개인적으로 아이폰 출사 영상은 가장 좋아하는 콘텐츠 중에 하나예요. 제가 여행을 해서도 있지만 제가 본 여행지에서의 시선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곳곳에 좋은 곳들이 있다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영상 봐주시고 좋은 곳이 있으면 댓글로 추천도 해주시고요. 또 여행을 다닐 때 이런 상황에서 사진 찍는 게 어려웠는데 어떻게 찍는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는 게 채널 영상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저는 지금 포항에 있는 이가리 포항까지 내려온 김에